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경기 기자협회와 경기 언론인 클럽이 공동 주관하고 SK브로드밴드와 LG 헬로비전이 중계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방송 연설회를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연설회 사회를 맡은 SK브로드밴드 경기보도국 박희붕 기자입니다. 오늘 연설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 한 분을 모시고 방송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참석하신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5번 진보당 홍성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기호 5번 홍성규입니다. 네, 후보자 방송 연설회 연설 시간은 10분입니다. 연설 시간은 연설에 앞서 후보자가 인사한 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기호 5번 진보당 홍성규 후보의 연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의 에너지를 경기도정으로, 경기도를 바꿀 또 하나의 선택, 기호 5번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홍성규입니다. 바로 얼마 전 14일, 15일 날 이제 본선거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이번 지방선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는 본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도 익숙하실 풍경, 현수막이 붙고 유세차가 돌아다니면서 정말 이 선거운동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조금 시끄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득 잘 갖고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지방 정부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매의 눈으로 정확하게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 하나 알고 계십니까? 선거운동도 하지 않고 투표도 없이 당선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른바 무투표 당선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본선거 후보 등록이 끝나고 나서 이미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는, 정확하게 말하면 513명에 달하는 무투표 당선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85명에 달하는 당선자들이 나왔는데요. 지난 4년 전에 54명에 비하면 그 숫자도 훨씬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시흥시장을 비롯해서 광역의원들도 무려 10명이나 무투표 당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투표는 당선자 한 명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물과 정책을 검증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스스로 갖고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과정이 다 생략된 무투표 당선은 우리 민주주의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태는 이미 다 예견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탄핵광장 이후에 사회 대개혁 과제 중에서 특히 정치도 개혁하자라는 목소리를 가지고 진보 개혁 정당들 원내에서 이 정당들뿐만이 아니라 외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과 광장의 시민들이 정치 개혁을 촉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정치 개혁 요구를 다 묵살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낡은 정치 제도에서 나쁜 이득을 얻고 있는 정당들이 바로 거대 양당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513명에 이르는 그 모든 당선자들, 우리 경기도에서 85명에 이르는 그 모든 당선자들은 다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무투표 당선자를 배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가 어떤 선거입니까? 작년에 내란 수계를 끌어내리고 지방의회 곳곳에도 산적해 있는 내란 잔당들을 청산하고 심판해야 되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선거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선거제도,
거대 양당이 외면한 이 정치개혁 뒤에서 내란 잔당들이 다시 스물스물 자기 자리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기초의원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74명에 이르는 이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자들 중에서 너무나 사이좋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이 40명, 기호 2번 국민의힘이 34명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사실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는 가장 빨리 혁파해야 될 이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라고 중대선거구제를 기초의원에만 두었는데 실질적으로 거대 양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2인 선거구 자체도 소선거구제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보당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3인 이상으로 개정하라고 요구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요구를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에도 묻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는 지금도 전국을 돌면서 입만 열면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심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산해야 될 내란 세력들이 정치 개혁이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다시 무투표 당선부터 시작해서 스물스물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진보당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왼쪽에서 개혁의 고삐를 잴 진보당 기호 5번 진보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벌써 날씨가 30도를 훌쩍 오르내리면서 무더위가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봄은 봄입니다. 들판에 나가보면 정말 다양한 들꽃들이 있습니다. 그 다채로운 색깔들,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의 본질입니다. 정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가지 색깔로만 구성된 정치는 1당과 2당 거대 양당으로만 구성된 정치는 우리 1,400만 경기도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4년 전만 하더라도 경기도 의회가 정확하게 1당과 2당이 78석씩 나눠 가졌습니다. 제3의 목소리는 끼어들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우리 도민들께서도 지난 4년 동안 똑똑히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지독한 정쟁과 파행으로 경기도 의회가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기호 5번 진보당으로 제3의 목소리를 채워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에 진보당에서는 광역 의원들과 기초 의원들을 포함해서 모두 본선거에 41명의 의원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도 아직 저희 준비가 미흡해서 거대 양당에 이어서 많은 후보자를 냈습니다마는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 에밖에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옆에서 보고 계신 진보당의 후보가 있다면 이 사람이 기초의회에 당장 들어가더라도 전체 기초의회 중에서 고작 1명, 2명 정도의 역할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주변에 있는 기호 5번 진보당 후보들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단 한 명이 들어가더라도 거대 양당만으로 구성된 의회가 진보당 단 한 명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는 그동안 숱하게 우리는 경험해 온 바 있습니다. 그 한 명이 의회를 바짝 정신 차리게 합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짬짬이로 거대 양당이 담합했던 그 체제에 진보당 의원 한 명은 우리 시민들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대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기도에도 4선에 도전하는 진보당 의원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수원의 윤경선 후보, 그리고 파주의 안소희 후보는 무려 이 어려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4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이종문 의원은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던 데에는 항상 주민들과 함께하며 어려운 민원사항들, 개선해야 될 요구들을 가장 열심히 수행했던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수원과 부천과 파주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에서 이 진보 정치에 정말 생생하고 정말 기분 좋은 이 효능감을 느껴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 옆에 기호 5번 진보당 후보를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비례투표에서도 광역의원에서도 기초의원에서도 기호 5번 진보당을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제 경기도의 새로운 변화 기호 5번 진보당과 함께 1번과 2번이 담지 못했던 제3의 목소리들을 마음껏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바닥을 쫙 펴서 기호 5번,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쫙쫙 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근심과 걱정, 주름살들을 쫙쫙 펴드리겠습니다. 기호 5번 진보당입니다. 지금까지 기호 5번 경기도지사 후보 홍성규였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경기도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호 5번 진보당 홍성규 후보의 연설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 연설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경기기자협회와 경기언론인클럽이 주관한 경기도지사 후보자 방송 연설회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